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1편 산림조성 및 보호를 끝내고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을 이번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은 제1장 산림공학, 2장 인도공학, 3장 산림 측량학, 4장 임업기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장으로 토픽은 209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사방공학은 산지사방과 산지사방에서 기초공사, 그리고 녹화공사,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을 살펴볼 계획이고, 다음 토픽으로는 산림의 황폐 원인 및 실태로 요사방지, 산림황폐 원인, 중력침식, 산지침식과 더불어 다음 산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계사방을 살펴볼 계획이고, 야계사방에서는 야계사방의 개요나 정의, 그리고 계류, 보전, 계류보건사업, 그리고 친환경 야계사방 공법, 그 다음에 야계사방의 종류와 내용, 야계사방의 주요 공정, 그리고 야계의 구분과 분류, 그 다음에 사방댐은 기능과 적정 위치, 그리고 사방댐의 컷오프와 닫끊기, 안정조건, 설계 요인, 설계 도서의 주요 구성 요소,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도 검토, 그 다음에 객관식 사방댐의 댐두, 마루 두께, 그 다음에 도징사방댐, 어도, 불투과형 사방댐의 계획 물매 결정, 사방댐의 부속물, 물빼기 구멍, 젖댐군 공법, 계속해서 산림유업관리사업,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의 설계 요령, 투과형 사방댐, 사방댐의 준설, 그리고 사방댐의 안전도 및 안전도 등급평가 및 조치사항, 계속해서 유목대책시설, 골막이, 기승막이, 수제, 바닥막이, 침사지, 그 다음에 황폐계류, 야계에서 계속 계류에서 사력의 이동, 다음으로 해안사방으로 공정멸, 표준시공요령, 시행방침과 기본공정, 모래 언덕의 사구의 조성, 그 다음에 해양방제림의 정의와 기능, 그 다음에 나무 심기, 사막 녹화기술, 해안림의 문제점 및 관리 방안, 해안침식 방지 사업의 기본 원칙과 시공 기준, 정사공, 축립공, 그 다음에 녹화공학으로 녹화의 식물에 요구되는 조건, 리사이클, 식재공, 표틀보존, 그다음에 훼손지 복구로 채석장, 안전녹화 공사, 그 다음에 노천 채굴법, 계속해서 숲길 정비 및 복원으로 숲길의 자연친화적 설계 방향, 그리고 숲길의 훼손 원인과 유형으로 숲길 훼손의 유형, 그 다음에 숲길 정비 공법, 그 다음에 등산로 식생복원, 그 다음에 등산로 연결 사업과 생태통로 비교, 숲길의 정의와 종류를 살펴본 후 산림복원으로 산림복원과 복구의 개념, 산지복원사업의 종류, 이탈사면의 식상복원으로 파종녹화공법, 그 다음에 숲복원의 개념으로 생태계 복원의 기준과 고려사항, 그 다음에 산림복원의 땅속 흙막이 기술, 그 다음에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의 항목별 조사 내용 및 방법, 계속해서 사방사업법의 정의 및 사방사업 구분, 그 다음에 사방사업 설계 시공 기준으로 비탈면의 기울기 기준과 설계서 작성 기준, 그리고 작성 요령, 그 다음에 조사 항목, 그 다음에 사방사업의 효과로 직간접적 효과, 사방사업 설계 시공 세부 기준의 사방댐 유형, 그 다음에 산림토목 감리 사업의 범위 및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사방사업 시공 감리로 감리의 업무와 수행 방법, 그리고 토목사업의 감리 절차,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대상사업, 그리고 사방사업에서 배수시설, 배수방식, 그다음에 산림수문에 있어서 물의 순환, 그다음에 최대용 수량 산정법, 그다음에 산림의 녹색댐의 정의와 기능, 생활권 사방에서는 차폐 수벽공과 유사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제2장 임도공학에서는 임도의 계획으로 임도 밀도,
그 다음에 임도망 계획의 고려사항, 임도 노선은 선정 요인 및 도망 배치법, 임도 노선 계획에서 현지 답사, 측량과 수정, 그 다음에 임도의 종류, 그 다음에 임도 노선의 선정, 그리고 임도의 계획 과정, 기본 및 실시 설계, 임도 설치 규정에서 임도의 실시 설계와 절도사면 붕괴 우려 지역, 그 다음에 곡선 설정법에서 교각법, 편각법, 진출법, 그리고 임도 설계 순서, 임도 설계 기준의 제도 원칙, 임도 설계에서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 그리고 임도 실측에서 측량 방법, 수리 계산에서 배수관 구조물 규격 산정 방법, 그다음에 임도의 배수 시설에서 횡단 배수구의 설치 장소, 옆도랑 배수구의 설치 기준, 옆도랑 축구의 설치 목적 및 형상별 배수 특성, 배수공사에서 암고, 속도랑, 그리고 유수분산용 배수시설과 계류횡단 배수시설, 그리고 배수시설 관리에서 표면 배수, 계속해서 임도의 유지 관리에서는 사리도의 유지 보수 방법, 임도 피해, 그리고 임도 노폭 확장 시설 기준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임도의 시공에서는 토양 안전, 비탈 안전공법에서 돌쌓기 공법, 그다음에 토양 배분 및 유토곡선 작성에서 토양 배분과 유토곡선, 그다음에 비탈 안전공법, 비탈 녹화공법의 종류, 그다음에 옹벽공법, 기계화 시공에서 정지기계 및 전압기계의 종류와 특징,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 인도의 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에서 사업 규모물 배치 기준, 그리고 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간선임도, 지선임도, 산불 진화임도, 작업임도,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테마임도 조성 기준, 임도 구조개량 사업의 대상지 및 적용공법, 그다음에 종단 선형에서 정당 곡선, 평면 선형에서는 최소 곡선 반지름과 확폭, 그리고 물매 공유비를 살펴보고, 횡단 선형에서는 횡단 물매와 외항 경사형 노면과 내항 경사형 노면을 살펴본 다음, 평면 선형에서는 평면 곡선과 평면 선형을 구성하는 임자, 인도의 구조에서 운행 차량의 설계 속도를 살펴본 후, 산림 제3장 산림 측량학에서는 먼저 오차의 종류와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캠퍼스 측량에서 특징, 그리고 레벨 측량, 구조 측량의 기고식 야장의 지방구 산출 방법, 그 다음에 트레버스 측량에서 경과와 위거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4장 임업기계에서는 작업 안전 관리로 산림작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원인 및 안전장비, 그리고 제휴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 벌목용 기계로 체인탭의 종류, 사전 점검사항, 운전 작업 시 유의점, 안전장치 등을 살펴본 후 벌목 방법으로 벌도목의 추구 요령, 그 다음에 벌도 방향, 그 다음에 벌목과 집 조제에서 벌목 작업, 대경목의 벌목 작업, 벌도 방법에서의 벌도맥, 그 다음에 벌목과 운제에서는 벌목과 운제 작업의 조직과 운제 및 하약 작업의 저목장, 계속해서 임업 기계화에서는 제약인자, 장애요인, 기계화의 목적과 필요성, 발전 방향, 발전 단계, 그리고 기계화 지수, 그리고 끝으로 임목수학, 목재 생산 방법을 살펴본 후 수학 작업에 있어서의 작업 시스템, 수학 작업의 계획 수립, 그리고 수학 작업의 작업 요소, 그 다음에 스키딩, 야딩, 포워딩, 그 다음에 임목 생산 체계의 분류, 트랙터 집재와 가선 집재, 차량계와 가선계 집재 기계, 그 다음에 이동식 타워형 집재기, 집재 작업의 영향, 트랙터 집재로서 집재에서 트랙터의 성능, 그리고 트랙터 집재 작업의 능률, 그 다음에 집재 시스템에서 가선 집재 방식의 요소 작업, 그다음에 가선 집재 기계에서 와이퍼 로프와 와이퍼 로프 꼬임, 가선 집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반송기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고성능 임업기계에서 임업기계 및 수학 작업 시스템, 그리고
하베스터와 프로세서, 그리고 고성능 임업기계의 작업 안전사항, 고성능 임업기계의 다공정 임목수학 장비를 살펴본 후 임업기계 작업 내용 계산에서 임업기계의 상각과 내구 연수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총 209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방공학 토픽 1, 산지사방의 기초공정의 분류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산비탈 기초공정, 그리고 130회 1교시에서 산지사방에서 기초공사의 공정에 대한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지사방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지사방은 황폐되었거나 황폐될 위험이 있는 산지에서 식생을 복구, 보존하여 산림황폐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공사입니다. 특히 수원지대에 위치한 분계지의 경우 시공 후에는 유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자연의 회복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사방을 계획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식물은 착생한 곳에서 계속 생육하므로 변화된 환경이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가, 그리고 환경이 식물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불량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어떻게 선정하고 도입할 것인가, 또한 도입한 식물 군락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안정한 식물 군락은 어떻게 정상적인 식물 군락으로 처리하게 할 것인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산지사방을 산복사방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산복은 산에서 기울기가 가파른 곳, 즉 산비탈을 뜻하지만 사방과 관련하여서는 종종 산지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전자를 산비탈로, 후자를 산복 또는 산지로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의 분류를 보면 산지사방 공사에서는 분계지 등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 산비탈 기초공사, 산비탈 녹화공사, 산사태 예방공사의 각 공정이 효과적이고도 상호 유기적, 보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나 배치를 정하여야 합니다. 사방기술교본에서는 산지사방을 산사태 발생지와 황폐지에 대한 산사태 복구공사, 산지보전공사, 산지보건공사, 땅밀림 방지공사, 그리고 산사태 발생 위험지에 대한 산사태 예방공사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산지 복구 보전 보건공사는 산지의 복구 보전 보건을 위한 공사는 산비탈 기초공사와 산비탈 녹화공사로 나뉘며, 기본공정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기초공사와 녹화공사로 공정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산비탈 기초공사는 산지의 비탈면을 안정시켜 침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목적 기초공사로 녹화 및 식재의 준비 단계 공사입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비탈 다듬기, 당 끊기, 땅속 흙막이, 산비탈 흙막이, 돌쌓기, 누구막이, 산비탈 수로내기, 속도랑 배수구 등이 있습니다. 산비탈 녹화공사는 비탈면을 식생으로 피복하여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수목식재가 가능한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공사로 식생의 생육 기반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녹화 기초공사, 식생을 도입하는 식생공사로 분류합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녹화 기초공사의 경우 산비탈 바자업기, 산비탈 울장업기, 단쌓기, 선대 붙이기, 줄대공, 평대 붙이기, 새심기, 조공, 등고성 구공법, 비탈 덮기 등이 있으며, 식재공사에는 씨 뿌리기, 나무 심기, 식재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산사태 예방공사에는 지표수 배제공사, 지하수 배제공사, 토합처리공사, 암개처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표수 배제공사는 비탈면에 내리는 강우나 주변부에서 유입되는 밀수를 안전하게 배수하고 지표수가 비탈면에 침투하지 않도록 억제하여 비탈면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돌림수로내기, 침투수 방지공사, 주입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배제공사는 산사태에 영향을 주는 지하수를 배제하거나 산사태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하여 붕괴 위험 비탈면의 간극수압을 저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속도락 내기,
보링 속도락 내기, 터널 속도락 내기, 집수정 공사, 지하수 차단 공사 등이 있습니다. 지하수 배제 공사로 집수된 지하수는 땅속으로 재차 침투하지 않고 안전한 지역으로 유하하도록 수로망을 계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 토합 처리 공사는 산사태지의 토합을 지탱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산사태 위험지의 토합을 지탱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배토공사, 산사태 비탈 각부에 흙쌓기를 하여 땅밀림 추력을 경감하는 누름 흙쌓기, 산비탈 흙쌓기, 땅속 흙막이, 힘줄 받기, 샤프트 공법, 축대벽 등이 있습니다. 암괴처리 공사는 산사태 붕괴, 북락 위험이 있는 암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폭파 공사, 팽창성 파쇄 공사, 앵커 받기, 말뚝 받기, 전석 정리 공사, 낙석 방지망 덮기, 낙석 저지책 세우기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산지사방의 공정에 따른 분류를 표로 보면 산지사방에는 산비탈 기초공사와 산비탈 녹화공사, 산사태 예방공사가 있고 산비탈 기초공사에서는 지형의 정리로 비탈 다듬기와 담근기, 흙막이 공사로 땅속 흙막이, 산비탈 흙막이 돌쌓기, 그리고 배수시설로 누구막이, 산비탈 수로내기, 속도랑 배수구 등이 있습니다. 녹화공사로는 녹화기초공사는 산비탈 바자업기, 산비탈 울장업기, 단쌓기, 선대 붙이기, 줄대공, 평대 붙이기, 새심기, 조공, 등고선 구공법, 비탈 덮기 등이 있으며 식생공사로는 씨 뿌리기, 나무 심기, 식생관리가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공사로 먼저 지표수 배제공사는 돌림수로 내기, 침투수 방지공사, 주입공사 등이 있으며 지하수 배제공사로는 속도락 내기, 보링 속도락 내기, 터널 속도락 내기, 집수정 공사, 지하수 차단 공사 등이 있고 토합 처리 공사는 배토 공사, 누름 흙쌓기, 산비탈 흙쌓기, 땅속 흙막이, 힘줄 받기, 샤프트 공법, 축대벽 등이 있습니다. 암괴 처리 공사로는 폭파 공사, 팽창성 파쇄 공사, 앵커 받기, 말뚝 받기, 전석 정리 공사, 낙석 방지망 덮기, 낙석 저지책 채우기 등이 있습니다. 산지 사방 공사의 배치나 공정의 선정, 규모 등은 붕괴지의 지질, 지형, 토양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가능하며 상호 보완하도록 계획합니다. 산지 사방 공사를 계획할 때는 붕괴지 등의 지형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땅깎이면, 땅쌓기면 등의 지형 산정, 토합의 유무, 지하수의 용출 장소, 특히 호우시, 낙석의 발생과 낙하 형태 등을 추정하여 적절한 공정을 배치해야 합니다. 산지 비탈면에 불안정한 토층이 많을 경우에는 흙막이 등의 산비탈 기초공사로 안정시키고 산비탈 녹화공사로 식생을 회복시킵니다. 산지 비탈면이 집수, 지형인 경우에는 산비탈 수로로 강우시에 지표 유하수를 안전한 위치로 배수하고 용출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속도랑을 배치합니다. 비탈 퇴적토 등이 강우에 의하여 침식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편책이나 떼단 쌓기 등으로 표면 침식을 방지합니다. 붕괴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비탈 다듬기, 앵커 받기, 보강토공 등으로 비탈면을 안정화시키고 산비탈 녹화공사로 표면 침식을 방지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3고 사방공학 1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번 산지사방의 비탈 다듬기입니다. 69회 3교시에서 비탈 다듬기, 그리고 125회 2교시에서 산지사방 기초공사의 공정을 분리하고 그중 비탈 다듬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개요, 대상지, 설계 및 시공 요령을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기초공사는 비탈 다듬기, 당 끊기, 땅속 흙막이, 산비탈 흙막이, 산복수로공, 속도랑 배수구 등의 공정이 있습니다. 비탈 다듬기, 뭉기기는 비탈 경사가 불규칙한 비탈면 또는 비탈면에 불안정한 토석, 층, 부토가 있어서 그대로는 줄대공 또는 파종공 등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 적용하는 공법입니다. 안정된 비탈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공하는데 사면의 고도의 차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에 땅깎기 공사를 실시하여
평탄하게 다듬고 깎아낸 토사를 깊은 곳에 되물기를 하여 경사가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로 유지시키는 공정으로 일반적으로 비탈 다듬기 공사를 시공하는 비탈면의 최종 기울기는 안정물매 토사의 안정각을 한계점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탈 다듬기와 뭉개기는 공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비탈 다듬기는 인공 비탈면에서 기계와 조합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뭉개기는 황폐 비탈면에서 인력에 의한 절취, 토입, 비탈면의 정리 등의 공정에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비탈 다듬기 개념도를 살펴보면 원지반선이고 비탈 다듬기 선입니다. 그리고 불합리적인 비탈 다듬기 예상도는 비탈 다듬기 선이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비탈 다듬기 예상도는 평탄하게 양쪽에서 아주 평탄한 선이 나타납니다. 시공 장소는 표토층에 토양 침식이 심하여 기복량이 심한 산비탈과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땅깎기 비탈면, 적토 비탈면 또는 흙삭기 비탈면, 성토 비탈면, 그리고 안반 절개 비탈면 등에 시공합니다. 설계 요령은 비탈 다듬기의 조사는 전체 대상지에 실시하고 다듬기의 절취량은 다듬기의 면적의 평균 높이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대상지가 광범위할 경우 토량을 다듬기 대상의 원지반 횡단에서 계획단면을 산출하여 양단면 평균법에 의해 산출합니다. 현지 조사 시 토양, 토질과 함께 인력 시공 또는 기계 시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탈 다듬기 후 단 끊기, 줄 파종 등 식재단의 시공을 감안하여 계획합니다. 비탈 다듬기 후에 비탈면 기울기는 대상지의 종단면도를 작성하여 결정하되 현지의 지질 및 지형 경사, 주변의 지형과 사방곡법 등에 따라 대체로 35도 내로 조화 있게 결정합니다. 또한 비탈면 기울기가 급한 황폐지 또는 땅깎기 비탈면에는 선대 붙이기 및 산비탈, 돌쌓기, 흙막이 등으로 조성합니다. 시공 요령을 살펴보면 비탈 다듬기는 위쪽 산꼭대기에서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진행하며 부토가 많아 퇴적층이 두께가 약 3m 이상 되는 지역은 속도랑 공사 및 땅속 흙막이 공사를 시공한 후 비탈 다듬기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후에는 뜨느기, 비탈의 안착, 안정화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후에 다른 비탈 안전공사를 시공합니다.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후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탈 다듬기에 의해 잔존 인목이나 그루터기에 매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전에 이것을 고려하여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산지 비탈면 붕괴지 주변의 가장자리 부분은 북락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두께로 끊어 일체가 되도록 합니다. 비탈 다듬기를 실시할 비탈면에 토사의 절취량이 많고 지형적으로 기계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계에 의한 비탈 다듬기 공사를 시공합니다. 사용기계는 굴착기, 트랙터 셔블 등이 있으며 안반 비탈에서는 차감기 등으로 다듬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종 및 규격은 시공지의 지질과 지형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합니다. 채광지와 채석장에서는 비옥한 표토를 채취하여 보존하였다가 채굴이 완료된 후 보건공사할 때 재활용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탈 다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 비탈 다듬기의 목적은 비탈 다듬기는 불규칙한 비탈면을 완만하게 정리하여 붕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즉,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을 안정 비탈면으로 조성하거나 국두부에 불안정, 불규칙한 상태에 남아있는 토사를 제거하여 붕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해 계획합니다. 비탈 다듬기의 물매는 지표경사를 구성하는 토질의 안식각을 표준으로 결정하며 대상지의 경사, 토질, 주변 지형 및 공종조합 등을 고려하여 자연물매가 되도록 합니다. 특히 보존 대상물의 직상부에 위치하는 비탈면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가능하면 안정물매까지 절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형이 급하거나 비탈면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비탈 다듬기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토사를 처리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토질 등이 유사한 주변의 안정지형을 참고로 하여 물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지형은 지질 및 환경조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탈 다듬기 물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점으로는 설계상의 유의점은 먼저 지질, 면적 및 공법에 따라 다르지만 수정 물매는 최대 30도 전후로 하고 퇴적층의 두께가 3m 이상일 때는 반드시 땅속 흙막이를 시공하며 물매가 급한 곳은 선대 붙이기와 삼복 돌쌓기로 조정하고 붕괴면의 주변 상부는 충분히 끊어냅니다. 시공상의 유의점은 먼저 비옥한 표토는 삼복면에 남겨두며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를 향해 실시하고 부토가 많은 지역은 속도랑 및 묻히기 공사는 미리 실시하며 정단부는 단순히 삭취하지 말고 절단하여 오목한 곳에 단번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후에 부토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비와 바람에 노출시킨 후에 다른 공정을 시공해야 합니다. 비탈 다듬기 공사에 의하여 잡목이나 그루터기가 매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2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번 산지 사방 기초공사의 정지공사입니다. 86개 사교시에서 산지 예방사방에서 정지공사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131회 1교시에서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 기준 내 정지작업, 135회 2교시에서 산세태 복구에 사용되는 정지작업의 공정 종류와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 기준 2022년 산림청 고시에서의 정지작업, 산사태 예방, 산사태 복구, 산지 보존사업 공통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단긋기는 수평으로 실시하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시공이 내려갑니다. 단의 너비는 50에서 70cm 내로 상하 계단 간의 비탈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합니다. 단의 수직 높이는 0.6m에서 3.4m 내로 하되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단끈기에 의한 절취토사의 이동은 최소한으로 합니다. 상부 첫 단의 수직 높이는 1m 내로 합니다. 다음 흙막이는 재료로는 돌, 통나무, 바자, 때, 돌망대, 블록, 콘크리트, 앵글 크리브망 등으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선택 사용합니다. 흙막이 설치 방향은 원칙적으로 산비탈을 향하여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땅속 흙막이는 비탈 다듬기와 단끈기 등으로 생산된 뜨늑 부토를 계곡부에 투입하여야 하는 곳에 땅속 흙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정된 기반 위에 설치하되 산비탈을 향하여 직각으로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참고적으로 정지공사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면 정지공사에 보면 비탈 다듬기, 단끈기, 땅속 흙막이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사면을 안정한 경사면으로 정형하는 공사로서 깎아내기, 도두기, 고르기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정지공사의 종류 및 내용을 보면 먼저 비탈 다듬기로 불규칙한 비탈면 또는 비탈면에 불안정한 토석층, 부토가 있어서 그대로는 줄대공 또는 파종공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 적용하는 공법입니다. 안정된 비탈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공하는데 기복이 심한 삼복비탈 또는 절송토면 안반절개 사면에 실시합니다. 토사의 안정각을 유지토록 하며 산꼭대기에서 산 아랫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속도랑 공사 및 땅속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탈 다듬기 전에 시공해야 합니다. 토사의 안정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진행합니다. 비탈 다듬기 시공 전에 묻히기, 땅속 흙막이나 골마기 등의 흙막 시설을 미리 설치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식과 붕괴 등으로 비탈면의 요철이 심해 불규칙하거나 급한 비탈 등으로 토층이 불안정하거나 기복이 심한 경우 비탈면이 일정한 물면을 갖도록 깎아내리고 돌출된 부분을 잘라내면서 비탈면을 정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비탈의 각종 계단 공사나 피복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또는 기초 공사로서 시행되거나 때로는 땅깎기 및 흙쌓기 비탈면을 일정하게 다듬는 독립적인 공사로도 행해집니다. 단끊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실시한 사면에 수평단을 끊고 소목류, 본류를 파종 및 식재하여 황폐된 나지에 식생을 조성하려는 기초공사입니다. 비탈 다듬기 공사가 끝난 삼복사면에서 실시됩니다. 단끊기는 수평으로 실시하며 단폭, 너비는 일반적으로 50에서 70cm로 하지만 비탈면의 기울기가 급할 때에는 계단폭을 좁게 하여 계단 간 기울기를 완화시킵니다. 다음 땅속 흙막이 묻히기는 비탈 다듬기 및 단끊기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토사를 산복의 깊은 곳에 묻어서 이것을 유지, 고정하는 공사입니다. 비탈면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토사를 유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대상을 높이고 산복의 비탈면 길이를 감소시키며 산대 붙이기의 급수를 낮추고 파종공 실시 구역을 안정시키는 등 여러 기능이 있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다음 정지 작업의 순서를 살펴보면 비탈 다듬기 뭉개기, 다음 단끊기, 다음 선대 붙이기나 조공 예방 및 흙막이 및 파종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비탈 다듬기 뭉개기는 불안정한 토층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안정된 비탈면에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침식과 붕괴에 의해 발생된 요철이 심한 비탈면과 기복이 심한 극경사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땅깎기와 흙쌓기를 실시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다음 단끊기란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비탈면에 계단을 만드는 것으로 수평단을 끊고 목본류, 초본류를 파식하여 식생을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공사입니다. 따라서 단끊기를 실시하게 되면 비탈면의 길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유수의 분산과 함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여 식생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단끊기를 실시한 후에는 선대 붙이기나 조공, 흙막이 및 파종공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끊기 계단 나비 계단폭은 일반적으로 0.5에서 0.7m로 합니다. 선대 붙이기나 조공을 살펴보면 선대 붙이기는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삼복 비탈면에 수평 계단을 설치하고 앞면에 뜬대를 붙여 토사를 고정시킨 후 뒷면에 매토 부분에 묘목을 심는 것으로 수평 계단 길이 1개당 때의 사용 매수에 따라 고급인 1급부터 저급인 9급 선대 붙이기로 구분합니다. 다음 조공은 완만한 비탈면에 수평으로 계단을 만들고 그 앞면에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때, 쇠목이, 잡석 등의 재료를 쌓아 계단을 보호하는 공법으로 경사가 완만한 삼복 비탈면이나 붕괴지 비탈면을 유화하는 우수를 분산시켜 지표 침식을 방지하고 식생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생육 환경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공은 사용 재료에 따라 쇠 조공법, 돌 조공법, 섭 조공법, 통나무 조공법 및 때 조공법 등이 있으며 인공 녹화 자재를 사용하는 조공법에는 식생반, 식생자루, 식생대 조공법 등이 있습니다. 토픽 4번 산지사방 기초공사에서 단끊기입니다. 126회 1교시에서 단끊기의 목적과 식용요령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을 살펴보면 단끊기, 단절공, 계단공이란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비탈면에 식생을 도입할 목적으로
초본유를 파식하기 위해 수평 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근길은 비탈면의 길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면을 유지할 수 있어 유수의 분산과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식생도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당근길을 실시한 후에는 선대 붙이기나 조공, 흙막이 및 파종 공사 등을 병행합니다. 시공 요령은 일반적으로 계단의 폭은 0.5에서 0.7m로 하지만 비탈면의 물매가 급할 때는 계단폭을 좁혀 비탈면의 물매를 완만하게 합니다. 또한 계단의 간격은 지형이나 공정에 따라 조정하며 수직 높이는 비탈면의 물매에 따라 조정합니다. 작업 방향은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해 실시하며 계단 위에는 원래의 표토를 남겨 절취토사의 이동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도입 식생의 생육에도 유효하게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20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근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근기는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비탈면에 식생을 도입할 목적으로 초본유에 씨앗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기, 파식공사를 위해 수평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근기는 비탈면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유수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식생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당근기를 실시한 후에는 선대 붙이기, 조공, 흙막이 및 파식 공사를 병행합니다. 당근기의 시공 장소는 화폐산지 및 산사태 발생지에서 선복에서 비탈 다듬기를 실시하고 식생을 도입할 비탈면에 실시합니다. 인도 및 생활권 흙깎이 비탈면에서 비탈면 길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곳에 실시하고 비탈 다듬기의 사면 길이가 길어 유수의 흐름과 토색의 분산이 필요한 곳에 실시합니다. 설계 요령으로는 일반적으로 소단의 폭은 0.5에서 0.7m로 설계하지만 비탈면 기울기가 급할 때에는 소단의 폭을 좁혀 비탈면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합니다. 소단의 간격은 지형이나 공정에 따라 조정하고 수직 높이는 비탈면의 기울기에 따라 조정합니다. 상단 첫 단의 수직 높이는 1m 내외로 합니다. 시공 요령은 작업 방향은 비탈면을 상부에서 하부로 향해 실시하고 소단 위에는 원래의 표토, 부토를 남겨두어 절취토사의 이동량을 줄이고 도입 식생의 생육에도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합니다. 그림은 당근기 개념도입니다. 계단폭 그리고 절단고, 이게 절취선이고 절취토량이 들어갑니다. 단간 직고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산림기술교본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번 산지사방기초공사의 단사키입니다. 104회 1교시에서 산사태 복구 및 예방공법 중 단사키, 114회 1교시에서 떼단사키의 시공 방법 등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단사키를 살펴보면 단사키는 기울기가 급한 땅깎기 및 흙쌓기 비탈면에서 비탈면 다듬기 공사나 당근기로 생성된 토사가 많은 비탈면을 조기에 안정 및 녹화시키기 위하여 너비가 일정한 계단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시공 장소는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서 우수를 분산시켜 뜨는게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곳과 식생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하여 생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산비탈에 실시합니다. 설계 요령은 재료 구입의 용이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별 단쌓기 종류를 결정합니다. 단쌓기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단쌓기 등과 같은 돌쌓기 등과 같은 기타 공법을 함께 적용합니다. 시공 요령은 용출수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산비탈 등에서는 미리 속도랑 내기를 시공합니다. 단쌓기의 시공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땅속 흙막이 또는 산비탈 흙막이 등을 추가적으로 시공합니다. 시공 자재에 따라서 단쌓기를 시공할 때의 유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떼단쌓기는 계단 위에 때를 연속적으로 쌓는 것으로 뜨는기 많은 비탈면이나 훼손지의 절성토 비탈면에 시공합니다. 규격으로는 떼단쌓기를 위한 당근기 및 떼붙임은 선떼붙이기 7급과 같고 떼단의 높이와 폭은 20에서 30cm 정도로 합니다.
때는 흙이 붙은 두꺼운 흙대를 사용합니다. 연속 떼단 쌓기는 동일 비탈면에 연속적으로 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5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초과할 경우에는 5단을 쌓은 후에 돌쌓기와 같은 견고한 흙쌓기를 시공합니다. 그리고 떼단의 너비보다 넓은 소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떼단 쌓기를 계속하여 실시합니다. 종단 선형은 떼단의 앞모서리 부분을 연결한 선이 직선이거나 오목하도록 시공하고 볼록한 모양은 피해야 합니다. 떼붙이기와 최하단 처리는 떼붙이기는 흙이 잘 붙어있는 보통대를 사용하며 흙과 때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떼단 쌓기의 최하단과 그 주위에는 아카시나무, 쌀이 등과 같은 사방수종의 묘목을 식재하고 붕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떼단 앞에 나무 말뚝을 타설하여 고정합니다. 시공이지는 떼단 쌓기는 비탈면 전체를 때로 피복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지만 콘크리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이므로 가시권에 시공하도록 합니다. 그림에서는 떼단 쌓기의 시공 적부입니다. 때가 볼록하게 쌓이면 불량하고 직선으로 단이 놓이면 적당하고 오목한 형태로 쌓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돌단 쌓기 때를 구하기가 곤란하고 돌, 잡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시공합니다. 재료는 돌을 채취하기 용이한 지역에서 때 대신 돌을 이용하여 시공합니다. 교착제로는 돌단 쌓기는 잡석으로 돌단을 쌓을 경우 안정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녹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돌 사이에 흙대를 끼워 넣어 교착제로 활용합니다. 규격에서는 일반적으로 돌단에 사용하는 석재의 크기는 그 규격이 일정한 잡석을 사용하며 특히 호박돌은 3단 이상 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돌대 혼합 단쌓기를 살펴보면 석재가 많은 지역에서 때 대신 석재로 단을 쌓고 돌 사이에 때를 끼워 넣어 돌과 때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시공 장소는 일반적으로 산사태 발생지의 표토층 안정과 녹화 공사에 널리 사용되며 땅깎이 비탈면을 녹화하는 데 적용합니다. 특징으로는 돌쌓기와 떼단 쌓기의 장점을 이용한 공법으로 경제적이지만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볏짚단 쌓기는 고산지대와 같이 때를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때 대신 볏짚을 비탈면에 위아래로 구부려 넣은 후 단 위에 면목을 심고 풀씨를 파종하는 공법입니다. 방법으로는 볏짚은 되도록 길이가 긴 것을 사용하며 위아래 양쪽 끝이 시공 비탈면에 빠져나오지 않도록 땅속에 충분히 구부려 넣도록 합니다. 사용 연한을 살펴보면 볏짚의 내구 연한이 짧기 때문에 2-3년 내에 파식한 식물이 활착되어 녹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계단폭은 발디딤을 설치할 경우에는 60cm 정도, 발디딤이 없을 경우 50cm 정도, 높이는 30cm 정도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강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